누구 집 아이는 그거 한다더라, 어디 보낸다더라, 뭐 풀린다더라, 이런 뭐 하더라 카더라 이런 정보죠. 마치 고급 정보인 듯 비밀스럽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괜히 듣고 오게 되면 애만 잡아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영상이 굉장히 뜸하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찾아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꼭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빨리 달려와서 양질의 소식 그리고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교육 소식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교육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유튜브? 인스타? 아니면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당연히 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정보의 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지금도 이 영상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육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던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치 잘 차려진 고급 뷔페에서 실컷 먹고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속이 답답했던 그런 경험? 저는 최근에 이런 영상 작업은 쉬면서 저에게 이제 쏟아지는 그 알고리즘, 정말 많은 교육 정보들 저도 자연스럽게 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누군가는 막 선행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선행이 필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의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차고 넘치는 교육 정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 될 것인가? 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확실히 버리세요. 왜냐? 아이가 100명 있으면 교육 방법도 100가지예요. 누가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더라.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떤 정보는 내 아이에게 적용하고 또 어떤 정보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애 잡아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또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4가지 방법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기.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정보, 지인들의 그 공유를 거쳐서 나에게 오는 그 정보, 거기에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통되는 정보들에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 정보는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비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조금 거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의 말은 인정해 주되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을 그냥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잘못만 지적하는 비난과는 다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구별해 보려면 2가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가? 이 교육 정보, 뭐 또 다른 모든 정보의 형태가 글이든 영상이든 당연히 이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있어요. 이 정보 생산자가 관련 내용의 이해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서 우선 1차적인 내용의 신뢰성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정보를 가장한 광고는 아닐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채널에서 절대로 광고를 하지 않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정보의 신뢰성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정보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정보 속에는 사실이 주로 담겨 있지만 정보 제공자의 의견이 녹아있기 마련이겠죠. 정보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된 사실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면 이 정보 제공자의 의견은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의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과는 이런 부분이 일치하구나 또는 다르구나, 요 정도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혼돈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하유정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드리는 정보도 정보와 의견을 구분하신 뒤에 내 아이에게도 해보면 좋을 것들을 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신 뒤에는 두 번째로 모든 기준을 내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자, 교육 정보의 홍수 속에는 무엇이 내 아이에게 유익한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서울대에 갔다는 옆집 아이의 그 공부법이 내
아이를 위한 공부법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특별한 공부법에 뭐 정답이 있다면 그 정보를 가진 모든 아이들이 성공했겠죠. 그 방법이 모든 아이에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개별성을 존중하셔야 돼요.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 특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목적지는 비슷하나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하는 방법은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 가능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주셔야 돼요.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부모인 나와 내 아이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 중에서 내 아이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옷이라면 그럼 한번 입혀도 보고 어울리지 않으면 갈아입히면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공부법을 적용해 보되 딱 고정된 형태로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우리 가족만의 교육법이 생길 거예요. 자, 기준을 나와 우리 가족, 내 아이 여기에 딱 포커싱을 맞췄으면 세 번째는 부모님의 교육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많은 교육 정보에 혼란스럽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나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뿌리가 단단한지를요. 이 교육관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을 위해서예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이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사실 이 교육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전문적인 영역도 그리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내기 전에, 나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아이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상으로는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 매일 밤에 자기 전엔 꼭 책 읽기, 할 일은 먼저 끝내놓고 놀기, 그냥 제가 계속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보를 탐독하기. 교육 정보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가 많을수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져요. 하지만 그 어떤 정보는 우리를 사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어떤 정보냐면 그냥 흘러가는 정보예요. 흘러가는 정보는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정보가 뭐냐? 누구 집 아이는 그거 한다더라, 어디 보낸다더라, 뭐 풀린다더라, 이런 뭐 하더라 카더라 이런 정보죠. 마치 고급 정보인 듯 비밀스럽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엄청 귀한 시간 내가지고 그 엄마들 모임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보,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보, 그런 게 흘러가는 정보예요. 사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 놓쳤다고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괜히 듣고 오게 되면 애만 잡아요.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보 어디서 탐독을 하느냐? 교육 뉴스 보세요.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경제면 기사 매일 공부하듯이 탐독하거든요.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면 누군가가 하는 흘러가는 말보다 교육면 기사를 공부하세요. 팩트 위주의 새로운 기사가 매일 쏟아집니다. 특히 교육제도의 변화에 관한 공부는 이런 최신 뉴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교육 현장 중심에 있어도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도 어렵거든요. 제도의 변화는 공부해야 해요.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내신 관리는 어느 정도 중요해질지, 이건 매년 달라지거든요. 수시로 정보는 수집해야 할 영역이에요. 교육제도는 4년 예고제거든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지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보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정보들은 정리해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녀 교육의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정보보다는 부모거든요. 공부는 사실 아이의 몫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특별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환경은 좋은 책상, 뭐 공부방,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환경이에요. 부모님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지닌 그런 정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정보로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면 잠시 정보의 홍수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정보는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다시 인간은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질의 최소한의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과부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오늘 내용도 양질의 최소한의 정보였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